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현근택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건데 검찰총장 오늘은 뭐 정가 인물이 됐죠. 뭐. 그렇죠. 뭐 예. 그동안도 그랬고요. 예. 특이한 건 이제 한 사람 가지고 이제 빨간불, 파란불이 예. 다르다는 거죠. 뭐 명확하게 현근택 변호사는 빨간불, 김태현 변호사는 파란불 이렇게 확 명확하게 나뉘었습니다. 예. 왜 빨간불이고 파란불인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격적으로 사의 표명을 했는데 전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상됐던 일이죠. 뭐 언론 인터뷰 할 때 이미 제가 예. 보기에 국민일보 인터뷰 할 때 결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말들이 굉장히 세게 나왔잖아요. 뭐 헌법 파괴니 뭐 세게 나왔고 뭐 대구 가서 한번 또 출정식 한번 했고 출정식 한 거죠 사실은. 출정식. 대구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보수 언론에서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 또 대구라는 또 상징이 있고 또 거기 가서 또 이제 고향 온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예. 원래는 충청도. 그렇죠.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좀 뭐랄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기소하고 탄핵까지 주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인 스탠스가 지금 현 정부와 맞서고 있으니까 야당 쪽에 그쪽에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어쨌든 인터뷰 결심했을 때 이미 뭐 사퇴는 예상된 시나리오였다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근데 왜 어떻게 보셨습니까?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유. 차차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이제 이게 뭐. 이유가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지금 그래요? 막. 예. 아니 왜냐하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뭐 수사라든지 검찰총장의 힘이라는 게 수사거든요. 수사로 결국은 주돼 왔어요. 처음에 부딪혔던 건 수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권인데 지금은 이제 정치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예.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예. 수사와는. 그러니까 수사는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비슷할 세계인데.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는 인베스티게이션이고 그렇죠. 수사 레토릭으로 먹고 사는 게 자기가 그게 아니라 정치기 때문에 수사와 말 되는데요. 수사예요. 말 되는데. 어, 근데 뭐냐면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정치라는 거는 절대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된 사람은 권한이 있지만 예. 되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일사불란하지 않고 검찰이라는 거는 거의 군대 수준이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예. 상명하고 뚜렷하고 예. 정치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상하라든지 좌우가 뚜렷지 않아요. 예. 어쨌든 약육강식의 시대거든요. 예. 세상이잖아요. 거기에서까지 살아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뭐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정치로 잘못 들어왔다. 그래서 빨간불이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렇죠. 네. 예. 김태현 변호사는 왜 파란불입니까? 아니 근데 이제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는 저도 동일해요.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이 앞길이 파란불이지 빨간불이지 그건 지금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렇죠. 예.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2%인가 3%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1년 전에는 대선이기 1년 전에 2, 3%였는데 그랬죠. 대선 후보 경선 나갈 때 그때 여의도 신호선 다 빨간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뭐 3%. 거기다 단일화까지 실패했었는데. 예, 그죠. 예. 전날까지 빨간불. 그런데 이겼잖아요. 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뭐 이회창 당시 총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세론 4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국 맞습니다. 큰 승부에서 진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천시와 지식에 다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지인이 맞아야 된다고요. 시와 때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파란불이지 빨간불이 될지는 그건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런 거죠. 어쨌든 지금 야권이 질이 멸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야권에서 어쨌든 지지도가 가장 많이 높게 나오는 사람이 총장이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정치판에 지금 들어온 건데 들어오는 어떤 그 세리머니라든지 그 프레임이나 그런 이슈들을 주도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 동력을 가지고 밀면 어느 정도 파란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아. 물론 결과적으로는 제 말이 맞을지 황근택 변호사 말했죠.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정치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스타트의 단계에서 보면 첫 출발은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제가 파란불을 준 거죠. 만약에 언론사들이 오늘부터 해서 한 3일 동안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몇 %가 나오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일 것 같아요. 이게 저는요 아마 잠깐은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야당에 이제 주자가 없고 그리고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올랐던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추미애 장관하고 부딪힐 때라든지 아니면 여권하고 부딪힐 때였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뭐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일단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기 몇
지금 이제 9% 뭐 10%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오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동력을 찾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저는 비교를 일본 많이 하는데 예. 결국은 지금 안철수 대표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막 50% 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끈기라도 있어요. 지난번에 막 400km 마라톤 하는 거 보니까 10년은 버티는 힘이 있더라고요. 10년씩 버티니까 어쨌든 서울시장이 그래도 약간 끈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황교안 대표나 뭐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 황교안 대표도 정말 뭐 일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어요. 그렇죠. 행정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총장은 그런 경험이 없죠. 다른 어떤 행정을 한 경험이 없어요. 오리지 그러니까 고시공부하고 검사 수사하고 그거 일생 전부거든요. 예. 다른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막 1위로 막 치고 나갈 정도도 아니었어요. 예. 2위 정도 했었죠. 예. 아, 1위 잠깐 했어 작년 말에. 했죠, 잠깐 했죠. 한 번 예. 했었죠. 예. 그 정도여서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잠깐 올 수 있지만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다라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진영 대 대선이라는 건 진영 대 진영 싸움일 그렇죠. 수밖에 예. 없거든요. 어차피 저쪽 진영은 이쪽 진영 안 찍고 이쪽 진영은 저쪽 진영 안 찍습니다. 그게 현실이래요. 그럼 중도층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가면 결국 갈라지는 거죠. 중도층이 수표 안 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 어쨌든 예. 이 야권이라는 예. 비민주당 계열의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시각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예. 비민주당의 중도 보수 야권이라는 그런 틀에서 한번 보시면 2016년에 태블릿 PC가 10월 25일에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날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개헌 이슈를 딱 꺼냈습니다. 근데 저녁에 태블릿 TV에서 묻혔어요. 그죠? 그렇다. 묻혔잖아요. 예. 그 이후로 야권이 어떤 이슈를 주도해서 하루라도 끌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오전에 개헌 얘기해가지고 저녁에 태블릿 PC 터질 때까지 한 8시간?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슈를 프레임을 짜서 이슈를 던져서 그 이슈를 며칠 동안 끌고 가면서 이목을 끌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지금 5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일보 인터뷰, 대구에서 발언, 그다음에 이번에 사퇴까지 3일 동안에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잘 짜여진 시나리오잖아요. 예. 그 시나리오로 이 정치 대비하는 이 이슈 이거를 선점해서 끌고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보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거 일종의 메시지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4월 초에 재보선이 있습니다. 네. 그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연동될 거지만 어쨌든 저 이후의 여론조사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제 보여줄 윤석열 총장의 행보 예.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윤석열 총장이 보수 야권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보여줄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 한 달, 두 달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제 사실이 뭐냐면 야당에서 다 받아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구속시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황교안 대표야 어찌 보면 뭐 정광훈 목사랑 태극기 부대랑 같이 하다가 이게 망가졌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쪽이 어찌 보면 지금도 주류거든요. 대구라든지 친이 친박 이부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윤석열 이제 전 총장이죠. 전 총장을 우리의 뭐 지도자로 예.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라는 그 세력 그런 데도 있죠. 예. 그러네. 우리 선거의 기본이 디바이드 앤 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전형적인 이제 디바이드 앤 룰 아니에요. 전략을 쓰는 그거는 건데 보세요. 제가 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실제로 메시지가 거기 있는 있는 건데. 사람들의 예.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근택 변호사 저는 진짜 뭐 저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정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도 열렬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누구 나왔을 때야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해서 손이 안 갖는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나 야권은 그냥 한 30년 야당 해야 돼요. 선거는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런 이유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거의 유일무이한 후보로 떴는데 손이 안 간다? 예.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요. 지금 유승민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다 탄핵 찬성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야권의 안철수 지금 현 대표 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 그냥 그럼 황교안 이야기 대표 듣다 다시 보니까. 부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 대선 치르겠습니까? 아.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홍준표 대표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 한번 놔둔 분이니까 윤석열 총장에다 반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내가 대선판에서 절대 손이 안 가고 우리 예를 들어 야권의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신다면 그냥 계속
야당 지지자로 남으시고 또 주말마다 분노하시면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오셔야죠. 그건 방법이 없다. 그냥 극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선거는 기본적으로 크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인데 네. 기본적으로 자꾸 윤석열 디바이드 룰을 쓰려고 그러니까? 총장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가긴 힘들어요. 이게 바깥이 되니까 안철수 들고 안 들어간 두 번째 문제라는 그러니까 안철수 네. 대표처럼 밖에서 아마 이제 뭐 제3지대를 꿈꿀 텐데 사실은 정당을 만들고 뭘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예. 제3지대에서 뭘 만들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그렇게 돈 많다는 정주영 회장님도 예. 물론 뭐 3당 만들었지만 결국은 안 됐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도 지금 10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 예. 결국은 들어가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접고.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제3지대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과 돈과 세력을 모아야 되는데 주변이 아마 윤석열 총장 주변이 다 검사 출신들밖에 없어요. 검사들이겠죠. 예. 예. 근데 검사들이 검찰이 있을 때 막 이럴 때는 힘을 쓰지만 밖에 나와서 사람 말 때는 굉장히 또 딱딱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라는 건 사람을 좀 이렇게 그렇죠. 설득도 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손도 좀 두툼해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좀 후덕하게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악수 한번 하면 뭔가 좀 표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뻣뻣하죠 좀. 예. 뻣뻣한 얘기를 많이 하죠. 검사들의 특징은 좀 뻣뻣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제3지대도 어렵다. 그리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물론 나중에 정말 할 사람이 없으면 부득이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 국민의힘에서 주자가 없거나 아니면 뭐 당이 쪼개지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기는 또 쉽지 않다라고 보여요. 이게 당장 재보궐선거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영향 서울 있죠. 같은 경우는. 있고 예. 저 소위 말하면 야권으로서는 이제 호재를 만난 건 맞는 거죠. 지금 어찌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슈를 주도해서 선점해서 끌고 간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앞서 말씀하셨던 황교안 전 대표나 그다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본인이 이슈를 만들어서 파이팅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약간 수동적이었죠. 수동적이었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런데 지금 지금 어찌게 됐건 간에 서울에서는 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부산에서 가덕도 뭐 이런 이슈들이 여권이 던지는 주요 이슈들이 있었는데 아주 지원금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따 며칠 동안 덮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윤석열 총장이 나옴으로써 야권에도 이제 활기가 돌겠구나. 뭔가 앞으로 1년 남은 대선에 가능성이 있겠는데라는 걸 보여줬다는 건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예. 그럼 이 이슈는 서울시장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야권에서 결코 불리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야권은 안철수와 오세훈의 단일화라는 빅이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제3지대도 말씀하시고 뭐 국민의 입당도 말씀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죠. 그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윤석열 총장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될 가능성은 안 될 가능성은 높아요. 예. 다만 중요한 건 야권에서 단일 후보로 오세훈 전 시장이 되든 안철수 대표가 되든 또 서울시장에서 이기든 지든 가능한 경우는 네 가지지만 예. 어떤 형태로든 야권은 크고 작은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역할은 반드시 있을 거다. 왜? 어쨌든 지금 이슈를 끌고 가고 있고 가장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야권에게는 호조다. 예. 여권이 약간 불리한 건 맞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뭐 그러면 검찰 지금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법무부장의 근데 사실 어제 제일 피해 본 게 오세훈 전 시장이에요. 왜냐면 예. 단일 후보로 해서 막 이렇게 나오려고 스팟라이트를 했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딱 그 발표하고 1시간 후인가 이제 언론사에 돌았잖아요. 이제 예. 나온다 이러니까 뉴스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서울시장 선거보다는 이제 대선 시기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대선이 시작될 거다 했는데 지금 어찌 보면 대선 시기가 빨라진 건 맞아요. 한 달 정도는. 아. 왜냐하면 지금 어찌 보면 등장한 거잖아요.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대선 구도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그걸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희 당이 왜냐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였었고 예. 그다음 물론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박영선 장관은 그래도 좀 여성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조금 악재긴 하지만 그래도 불리하진 않다 구도에서. 그러니까 나경원하고 만약에 박영선이 붙었을 때는 여성 대 여성이니까 예. 이게 해석될 점이 있는데 만약에 저쪽이 어쨌든 남성이잖아요. 예. 여기는 여성이고 이번 선거의 어떤 그 구도 자체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는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데 대선 국면에서 그럼 만약에 지금 윤석열 총장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 정치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걸 보면 약간 무슨 뭐 헌법 질서 얘기하고 뭐 저는 약간 거슬리는 말이 예. 국민을 보호한다. 이 얘기를 보호한다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예,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보통 검찰에 있는 분들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이런 말은 써요. 예. 그렇긴 한데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이게 선언한 사람은
국민의 뭐 지지를 받겠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여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것도 말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뭐, 창의적인 생각이신데. 괜찮아 날카로워요. 그 전에 저 인터뷰할 때도 보수 진보 얘기하시길래 이분이 갑자기 뭐 이제 출마하시나? 왜냐하면 검찰에 있는 분들이 뭐 보수 진보 얘기는 안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정치를 하시면 그럼 그동안 수사했던 게 다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한 명분이었나.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인데 계속 그걸 주장한 거고 또 임기는 지켜져야 된다 계속 했었는데 그 두 가지. 정치적인 중립성과 임기를 지켜져야 된다 두 가지를 스스로 이제 허문꼴이 되는 거잖아요. 김태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시면 시간이 안 돼서 끝내야 돼요. 예. 뭐 하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임기를 관한 지켜야 되는 거? 안 돼. 그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거는 그런 무슨 뭐 거짓말을 했다, 약속을 못 지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상황 논리 때문에 봐줘야 되는 거니까. 상황 논리로 봐야 된다. 그 임기를 뭐 못 지켰다는 게 그게 크게 큰 단점은 되지 않았다고 법복 정치인 바로 그냥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한다. 이수진 판사, 뭐 이탄희 판사 비판을 했었잖아요, 사실 야권에서.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죠. 이수진 이탄희 판사는 좀 다르고 왜냐하면 옷 벗고 한참 있는 다음에 된 거고 이수진 판사는 그냥 바로 벗고 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배치 단 겁니다. 황운하 총장도 그렇잖아요. 경찰청장 그런 건데 어찌됐건 간에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고 지금 정치권은 우리가 본인이 투신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지만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선에서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으니까 1년 있다가 대선 출마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나? 그게 될까요?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아무래도 선수들도 모아야 될 텐데. 조직 만들고 선수 만들고 현실적인 문제인 거고 아까 이수진 판사나 이수진 의원이나 황운하 의원 비판한 그 잣대로 그 지점은 아니다. 비판할 수 있냐? 그건 지점은 다르다는 거죠. 그거 못해 가려고 뭐 윤석열 방지법이 뭔지 최강 의원이 발의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그거 염두 둔 것 같아요. 근데 뭐 1년, 대선 1년 남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법 뭐 아직 당론 확정도 안 되는데 법 핑계 대는 건 제가 보기엔 그냥 그동안 있는 권한 내려놓기 싫다 이 정도로 들려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신호등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